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3선 노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3선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본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3선에 대해서는 도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선을 원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3선을 원하고는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훌륭히 수행하고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차기 후보로 루비오 국무장관이랑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꼽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전반적인 내용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이제 MBC의 미트 더 프레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3선을 원하지만 나는 이 임기를 충분히 훌륭히 마치고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의 발언은 사실상 단순한 개인 의사 표현이 아니라 미국 공화당과 글로벌 정세를 뒤흔든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발언은 이제 정치적 의미와 이제 후계자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이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헌법상 미국 대통령은 3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단순히 이런 발언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공화당 후계 구도를 설계할 것이다. 정치는 떠나지만 영향력은 남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트럼프는 킹메이커를 자처하지만 트럼프 이후에 자신은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포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상 루비오와 이제 제이디 벤슨 후계자는 누구인가라는 의미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는 플로리다 출신으로 이제 현 국무장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루비오는 이제 약간 온건파로서 이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그렇고 이제 이번에 이제 자신과 지지를 받을 때도 거의 100% 가까이 99% 정도 이제 지지를 받았고요. 쿠박의 이민 2세고 공화당 내 중도 노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이제 친 트럼프계고 이제 약간 노선도 전략가일까고 하고 이제 전략을 잘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제이디 벤슨은 약간 현 부통령이고 러스크벨트의 어쨌든 대표 정치 신인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트럼프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사 신봉자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협상 때 옆에 있으면서 약간 뭐랄까 젤렌스키한테 화를 냈던 기억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를 내면서 당신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젤렌스키를 막 압박했던 약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트럼프에게 약간 충성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 다 이제 공화당의 정통성과 대중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 둘을 이제 저울질하면서 당내 세력과 이제 균형을 유지하려는 약간 정교한 계산을 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셈인데 궁금한 건 일론 머스크가 왜 빠졌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남아공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 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있지만 약간 선긋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머스크를 굳이 언급하지 않은 건 정치적 주도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선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고요. 은퇴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선을 설계하는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핵심 키워드는 이번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약간 선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고 이제 자신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 이제 시작이다. 약간 이런 거를 선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3선에 대한 의지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설계를 내가 하고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터뷰에서 이날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자신의 법률 자문단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일단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한 게 좀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날 MBC가 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에게 이제 많은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발언, 트럼프에 대해서 헌법 수호할 질문에 대해서 생각이 있느냐라고 또 모르겠다. 내 법률 자문단에 말씀하신 대로 판단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뭐 무지하냐 했더니 요거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약간 트럼프다운 대답을 했는데 이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차근차근 해석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헌법보다 충성도나 권력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에 얘기했고 앞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캐나다 병합이나 그린란드 인수 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 51번째 주 구상에 대한 발언에 관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요거는 거의 농담이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군사안보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지를 계속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계속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기 침체 경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뭐 일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역대 최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 경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GDP가 0.3% 정도 감소한 데 대해서 이거 너무 경제 대통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낙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바이든 탓이다. 역대 바이든 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인형 30개를 이제 2개 정도 갖는 걸 만족하라는 얘기도 여전히 얘기하면서 관세로 인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바이든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좋아질 거다.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장관에 대한 핵세스에 대한 PT 핵세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교체 계획이 없다. 그냥 괜찮다라고 해서 재신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이해상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신의 암호화폐 미디어나 이런 굿즈 산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자신의 뭐 이익 본 게 없다 나는, 그리고 오히려 돈을 잃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월급을 나는 오히려 전액 기부 중이다. 이런 역대 대통령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워싱턴 이후 처음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청렴 결백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런 대통령은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고요. 틱톡 딜에 대해서도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재연장에 대해서 미국 내 소유권 전환에 관련해서 나는 틱톡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하다면 연장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이나 주도의 구조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이 변수를 하면서 향후 좀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선거 전국의 여러 가지 핵심 아젠다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랑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이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